안녕하세요. 소상공인을 위한 IT 서비스 나우웨이팅을 만들고 있는 나우버스킹의 전상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는 건 전 처음이라서 굉장히 좀 낯선 감이 있는데요. 저희 회사가 하는 일, 그리고 저희 회사가 어떤 생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IT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오프라인의 디지털화는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4년에 창업을 했는데요. 2014년에 창업할 때 했던 생각이 어떤 온라인이 계속 발전하면서 IT 서비스가 발전하고 인터넷이 발전하니까 검색 엔진이 발전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발전해 나가는데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오프라인이 어떻게 온라인으로 연결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으로 저희는 오프라인을 어떻게 하면 온라인으로 연결할지 고민하자라고 서비스를 만들어 왔고요. 그러던 과정 중에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이런 디지털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IT 서비스는 소상공인들에게 굉장히 효용이 높은 서비스입니다. 굉장히 작은 한 명이 일하는 가게들이 IT 서비스를 만났을 때 훨씬 더 많은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는데요. 역설적이게도 이런 IT 서비스는 소상공인들에게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이 사실입니다. IT 부서가 있는 큰 회사들이나 할 수 있는 게 현실인 거죠. 그래서 글로벌하게는 굉장히 소상공인들을 IT로 전환시키자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은 계속 소외되어 있는 현실을 저희는 좀 바꿔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이런 오프라인 매장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식당들을 많이 서비스하고 있는데 식당들이 기존에는 그런 거였어요. 줄을 많이 서 있으면 좋다. 그러면 홍보 효과가 있고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가게라고 생각할 거라서 우리 가게 더 좋은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셨고 손님들이 얼마를 기다리느냐는 사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내 가게에 빈좌석이 없이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들어올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를 딱 겪으시면서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셨어요. 우리 집이 굉장히 맛집이어서 항상 손님들이 넘쳐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손님들은 아무도 오지 않고 오지 않는 손님들에게 실제로 저희 매장을 다시 와주세요 라고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소상공인분들이 생각하시게 된 것이 우리 가게 기존에 손님이 많이 온다라고 해서 우리 가게가 회전율이 높다라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오프라인의 변화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손님들을 우리 매장으로 다시 오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한 이 오프라인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 가게를 온라인으로 더 확장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이 배경을 바탕으로 저희는 미션을 정했고요. 그래서 저희 미션은 요겁니다. 나우버스킹이라는 회사 이름이고요. 저희의 비전은 이곳이 더 좋아지도록이라는 비전입니다. 이곳이 더 좋아지도록이라는 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는 IT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인데요. 저희가 잘하는 IT 기술을 통해서 오프라인의 다양한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이 공간의 어려움을 해결했을 때 사람들이 이곳을 더 편안하게, 더 좋아진 공간이라고 느끼고 감정적으로 이것을 더 좋아하게 만들겠다라는 미션으로 정한 중의적인 의미가 이곳이 더 좋아지도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들은 이렇습니다. 나우웨이팅은 매장의 고객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 경영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사실 나우웨이팅 대부분 많이 써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불과 작년만 해도 이런 얘기 쉽게 못했는데 지금 이제 1,500만 명 정도가 사용자가 넘어섰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써보셨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단순하게 줄 서기만을 대신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기다림을 기대감으로 바꾸는 서비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줄서기를 포함해서 다양한 오프라인 공간에서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그 순간순간에 고객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유의미한 것으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알려져 있는 나우웨이팅 말고도 저희가 포스도 하고 있고요. 카카오톡으로 주문을 하는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 같은 애의 카카오톡 버전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포인트 적립 서비스, 무인 결제인 키오스크 등등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여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CRM 활동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의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고 있나요? 네.
저희의 서비스가 다 묶여 있는 형태의 보이는 화면이고요. 당연하게 출연 배우는 전부 다 저희 직원이고요. 저희 회사 1층의 공간이 촬영장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포스건, 키오스크건 대부분의 액션을 통해서 사용자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에 맞춰서 사용자를 식별하고 사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는 것들은 뭐 키오스크도 있고 포스도 있고 혹은 카톡으로 주문도 들어옵니다. 그런 주문들을 전부 다 저희가 한 화면으로 모아서 정리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스탬프 적립까지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호출하는 것도 저희가 외부 디스플레이랑도 연동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하게 되면 유저들은 자연스럽게 모바일로 주문하는 씬도 접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은 저희가 각각을 전부 다 모아서 데이터화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매장 주분을 위한 영상이다 보니 상담받아보라는 얘기까지 나갔는데요. 이게 제가 온라인으로 하는 건 정말 처음인데 이 사운드가 영상과 제가 잘 물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건 저희가 만드는 서비스들은 압축해서 보여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손님들이 입장하는 거, 입장의 관리를 웨이팅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하는 과정, 그리고 그 결제 내용이 남는 것, 그리고 다시 손님을 호출하는 과정들을 전부 다 데이터화하고 있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매장주가 고객과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저희 서비스를 쓰는 분들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공간을 더 좋게 바꾸고 싶어하는 분들이라고 저희는 정의 내리고 있는데요. 저희 그런 클라이언트 분들은 지금 현재 한 2,500개 정도의 매장이 있고요. 사용자 수는 1,5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1,500만 명이에요. 그리고 평균 입장 고객 수를 고려하면 3,700만 명 정도가 저희 서비스를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3,700만 명은 중복이 제거되지 않았고요. 누적 사용자 1,500만 명은 중복이 제거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부터 주문에 대한 것들을 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주문 서비스는 이제 한 480억 정도의 취급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고객들이 기다리는 시간은 재미있어서 주로 자주 얘기를 하는데 네, 조만간에 1,000년을 돌파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는 저희는 대부분의 매장들이 인바운드로 시작을 했어요. 뭐냐면 첫 1호 매장은 저희가 부탁을 해서 했고요. 제 친구가 하는 매장에 찾아가서 친구가 니네 집이 잘 되니 우리 거 한번 써주지 않을래? 라고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는 그곳에 오신 분들이 우리 매장에도 써보고 싶어요 라고 연락을 해서 하는 형태로 계속 늘어왔고요.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늘어서 2,500개 정도의 매장을 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이제 어떤 몰 단위, 백화점 단위로 늘어나는 것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전체가 오픈하면서 전체 식품관이 다 들어간다거나 혹은 이제 뭐 최근에 명품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럼 명품 매장들에 들어간다는가 식으로 해서 어떤 몰의 공간의 UX를 기다리는 걸 저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쇼핑을 하거나 음식 뭐 그런 즐기는 형태로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들을 좀 정의 내리면 매장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동시에 방문 고객의 데이터를 쌓는 건데요. 방문 데이터라고 하면 입장을 하기 위해서 기다린 시간, 방문 횟수, 혹은 왔다가 갔는지 등등의 여부 드릴 거고요. 주문 데이터라고 하면 어떤 주문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고객이 어떤 메뉴를 고르는지,
그리고 주문한 이후에 얼마 만에 음식을 찾아가게 되는지, 선호하는 메뉴는 무엇이고 옵션은 무엇인지 등을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제 데이터 같은 경우는 결제된 내역, 그리고 결제 수단에 대한 것, 결제 행태에 대한 것들을 취급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기존의 결제 데이터를 모으던 곳들은 꽤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제를 어떤 카드 번호가 얼마를 결제했어를 알고 있는 것은 신용카드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요. 많은 곳들이 알고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했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객이 가지고 그 고객에게 직접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문을 하거나 주문을 하거나 어떤 포인트를 적립하는 과정마다 카카오톡, 이제 국민적으로 다 쓰는 메신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연결하고요.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고객과 매장이 이야기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저희가 최초의 서비스를 만들 때 이런 알림을 문자로 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만들게 된 것은 문자로 하게 될 경우에는 주로 대부분이 대화를 나눈다고 느끼시기보다는 공지를 받는다고 느끼시더라고요. 이제 되게 스팸으로도 많이 느끼시고, 그래서 저희가 카톡 기반으로 했더니 사용자들이 자연스럽게 처음에 메시지를 받은 이후에는 아, 여기를 통해서 내가 또 그 다음 대화를 할 수 있겠구나, 혹은 여기서 나에게 무슨 말을 걸겠구나라는 기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는 다양한 형태의 CRM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CRM은 뭐 당연히 고객을 케어하는, 고객과의 관계를 가져가는 것들인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겹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개인정보와 그리고 CRM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메시지의 유형을 법이 이야기하는 것과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같은 메시지, 법적으로 허용된 것이더라도 고객이 싫어할 수 있는 메시지에 대한 것은 굉장히 제어하고요. 그다음에 저희의 대부분의 고객이 소상공인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개인정보를 직접 드리지 않고 저희가 안전하게 관리하되 그분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잘 활용하실 수 있게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대표적인 상품으로 3가지 정도를 노출했는데요. 첫 번째는 신규 고객 유치고요. 두 번째는 단골 만들기, 세 번째는 재방문 유도인데요. 신규 고객 유치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많은 광고들을 노출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 지역 타겟팅을 하거나 혹은 데모 타겟팅을 걸어서 많은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저희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했던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타겟팅에 타겟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에 방문했던 고객과 매장에 방문해서 반응이 좋았던 고객들과 가장 유사한 고객들을 SNS상에서 타겟팅해내고 그분들에게 광고를 노출하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은 형태이고요. 단골 만들기 같은 경우는 처음 방문한 고객을 어떻게 재방문할 수 있는 고객으로 만들 것이냐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재방문 유도 같은 경우는 많이 방문한 단골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더 기쁜 마음으로 방문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페이스북 데이터 마케팅 사례는 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오프라인 방문했던 고객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가장 유사도가 높은 타겟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뽑아내고요. 이분들에게만 타겟팅해서 광고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노출하고 이분들이 광고를 통해서 나 할인권을 받아볼래? 라고 하게 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전화번호를 받고 쿠폰을 그 개개인에게 카톡으로 안내하고 있고요. 이렇게 카톡으로 받은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카페나 이런 데 방문을 하시겠죠. 이랬을 때 사용률이 보시는 것처럼 33.9%, 뭐 높은 케이스는 뭐 45%, 50%까지 나오고요. 낮은 케이스도 25% 정도로 나오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좀 검증해 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웨이팅 시간을 활용하는 CRM 사례인데요. 이제 고객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방문을 하는데 단순하게 횟수 뭐 이런 것도 되게 재미있지만 기다린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매장 1년 동안에 가장 웨이팅 시간이 많은 고객분을 300분을 뽑아봤습니다. 이 많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주 와서 웨이팅 시간이 많을 수도 있을 거고요. 한 번 왔는데 웨이팅을 되게 많이 해서 웨이팅 시간이 길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건 저희가 이 300분의 손님을 뽑아서 그분들에게
선물을 드려봤거든요. 기다려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신 거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형태로 해서 선물을 드려봤더니 이 선물을 쿠폰을 사용하러 오신 비율이 60%였습니다. 300명 중에 180분이 방문을 했고요. 저희가 이거에 대한 시기를 저희가 비수기 시기로 맞췄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다리신 분들이 방문할 수 있는 시기를 비수기로 맞췄더니 비수기 매출이 이 매장 같은 경우는 겨울 2달 동안에 한 1억 8천 정도 흑자가 나는 그런 사례까지도 만들어냈습니다. 또 다음 사례를 보여드리면 이거는 방문 횟수별로 한 겁니다. 방문 횟수가 저희가 그냥 기존에 브로드하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 매스하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 횟수별로 처음 온 사람, 중간 2번, 3번, 5번이랑 많이 온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뿌려봤더니 그 컨텍스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부 다 다른 반응을 보였다라는 게 저희한테 큰 인사이트였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횟수를 좀 다르게 했더니 5회 이상 가신 분들은 얘가 굉장히 많이 왔기 때문에 챙겨주는 거랑 굉장히 고마움을 느꼈고 한 번 오신 분들은 한 번 하는데도 챙겨주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고요. 그래서 재방문율이 30%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랑 유사한 사례로 저희가 기다리는 시간 자체를 끊어본 적도 있어요. 예를 들면 10분 기다린 분, 20분 기다린 분, 20분 이상 기다리신 분 이렇게 끊어본 적도 있는데 10분 기다린 분들한테 저희가 1,000원 할인권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1,000원 할인권이라는 게 크다면 큰데 어떤 한 테이블에 객단가 한 5만 원 정도 가는 테이블에서의 사실 1,000원 할인권은 굉장히 낮은 금액의 할인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매장 같은 경우는 1,000원 할인권의 사용률이 10%가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심리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1,000원 할인권 되게 크지 않은 액수이지만 내가 기다린 걸 챙겨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쓰러 가야 되겠다라는 심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메뉴 제조 시간에 대한 건데요. 저희가 이제 평균적으로 커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서비스에 대한 타이밍이 굉장히 짧죠. 금방 커피 주문이 들어오고 금방 나오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시간의 평균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그러니까 평소에 나와야 되는 커피 시간보다 더 오래 기다리신 분들에 대한 선물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이것도 재방문율이 40% 정도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온라인상에서 그냥 쿠폰을 이렇게 발송을 하게 되면 사용률이 2% 정도 나옵니다. 근데 저희의 대부분의 캠페인들은 25% 이상의 사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탈을 할 것 같은 고객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재방문 주기를 우리 매장의 재방문이 떨어진 사람이 몇 명인지를 저희가 다 자동화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동으로 단골인지 재방문 해야 될 고객인지 이탈할 고객인지를 분류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분류에 따라서 저희가 예를 들면 54명의 고객에게 뿌렸더니 16명이 재방문했더라. 이런 사례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여태까지 보여드린 사례에서 보시면 조금 저거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라고 하면 저희가 메시지를 보내는 숫자가 크지 않습니다. 저희가 50명, 많아야 2,000명 정도 보내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작게 나눠서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온라인에서 그냥 매스하게 뿌리는 쿠폰과 분명히 저희는 차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이 그냥 무조건 전단지 뿌리듯이 몇만 장 뿌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저희는 좀 바꾸고 싶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업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CRM 메시지는 많으면 정말 제일 많이 뿌리는 게 2,000명 적으면 10명, 20명 단위도 뿌려서 그분들에게 정말로 그분들 고객들을 잘 뽑아내고 고객들과 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건데요. 저희는 매장의 모든 활동을 어떻게든 데이터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매장이 되게 사용권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런 데이터화의 시작은 입장의 관리에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온 손님들을 어떻게 잘 맞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문 결제를 잘 받고 메뉴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주문 들어온 애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다양한 주문 채널에 대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할 것인지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매출 관리로 연결하고 나아가서는 고객 관리로 연결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류한 데이터를 저희는 다시 온라인으로 확장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재방문을 유도하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먹어보신 고객들은 당연히 내 음식에 대한 호감도가 있겠죠. 맛이 없는 매장에 대한 얘기는 제외하니까요. 그런 호감도 있는 고객에게 집에서 먹을 수 있는 밀키트, HMR을 제공하는 형태를 한다거나 혹은 왔던 고객들에게 집에서 배달해 먹을 수 있는 형태를 한다거나 또 하나는 매장의 소식을 카카오톡으로 전함으로 해서 예를 들면 저희 뭐 햄메밀 축제 이런 걸 안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매장에 특별한 일이 있는 것들을 계속 커뮤니케이션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저희가 서베이 같은 것도 제공을 합니다. 저희는 소상공인 뭐 많은 서비스들이 리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리뷰 서비스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리뷰라는 것이 과연 왜 있는 것일까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지금의 많은 목적은 어떤 모르는 사람들이 리뷰를 통해서 선택을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생각한 방향은 저희는 매장주를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매장주가 바뀔 수 있는 매장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형태로 풀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내가 온 손님들에게 가장 남기고 싶은 말을 직접 남기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아, 사장님 오늘 너무 짰어요 이런 말이 어렵지만 모바일을 통해 좀 더 쉽게 남길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온라인에 그냥 공개되어 있어서 리뷰 형태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장주가 직접 봐서 이걸 바탕으로 오늘은 음식이 좀 짰네, 기다리는 게 불편하구나 등등을 통해서 매장을 개선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상에서의 그런 리뷰가 아닌 서베이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굉장히 제가 하다 보니 되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게 됐는데 온라인이 되게 어렵네요. 네. 저희가 하는 일들은 뭐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어쨌건 소상공인 분들이 오프라인에서 단순하게 그냥 장사하고 많이 팔았고 오늘 매출이 얼마였고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장사를 하시고 고객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툴로서 저희는 존재하려고 하고 있고요. 매장주가 만족했을 때 그 만족도가 곧 고객에게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저희는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여기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긴 한데 브랜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 서비스는 저희가 트래픽을 관리하고 고객들이 저희를 만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만나는 이유는 그 매장이 좋아서입니다. 그래서 매장이 좋아서 하는 건데 나우 웨이팅이 서비스 하는 거예요 라는 걸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고객들의 트래픽을 저희가 갖기보다는 각각의 매장들의 카카오톡 채널로 모아주고 그 매장들의 친구들이 많이 쌓였을 때 매장주의 자산이 되게 하는 것을 저희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들이 꾸준히 쌓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 저희가 이곳이 더 좋아지도록 이라는 걸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IT 서비스를 하고 있다 보니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이해도가 사실은 저희가 되게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한 6년 정도 하니까 매장주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는 조금 알 것 같아서 그분들의 마음을 더 담아서 서비스를 구현해내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서 궁극적으로는 소상공인분들이 더 좋아지고 소상공인분들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좋은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서 사용자들도 행복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